점화식이라고 하는 게 뭐니? 점화식? 점화식은 수열의 두 항, 두 개의 항 또는 세 항의 관계식. 두 개의 항이나 세 개의 항의 관계식을 보고 우리는 점화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얘를 왜 점화식이라고 그러냐면 얘는 점화식은 대입을 통해서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n에다 대입할 거예요. n에다가 대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항을 구할 수 있어서 점화식이라 그래. 이걸 가르치는 개노가다식이라 그래. 패턴을 구하고 싶으면 1항부터 시작해서 쭉 100번은 해야 돼. 이렇게 만드는 식이기 때문에 점화식을 우리가 노가다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개노가다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생긴 모양이 어떻게 되냐? 쌤이 두 개의 항 혹은 세 개의 항에 대한 관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점화식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요. 생긴 모양 봐봐. n항과 n 플러스 1항이 뭐다? 라고 주는 거지. 다시 말하면 n항과 n 플러스 1항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점화식.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걸 2항 점화식이라 그러거나 항 두 개로 되어 있는 점화식이라 그래. 점화식은 일반적으로 이 모양보다는 어떤 모양을 주로 많이 쓰냐면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 이꼴 마이너스 AN에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이 모양으로 많이 써요. AN 플러스 1 이꼴로 많이 쓴다고. 왜 이 모양을 많이 쓰냐면 점화식을 보면 점화식은 기본 베이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개노가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교육과정에서 의도된 바야. 교육과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점화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규칙성을 파악하되 구체적인 규칙성을 파악하되 일반화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어. 다시 말하면 일반항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규칙성 1항은 뭐고 2항은 뭐고 3항은 뭐고 4항은 뭐고를 밝히는 것까지를 교육한다고 돼 있거든. 요게 실제로 요 점화식의 교육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뭔가 다른 거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노가다를 띄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자, 우리는 AK가 A1보다 크게끔 A1은 10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AK가 12보다 큰 요 K항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뭐 내가 어떤 부등식을 푸는 거냐? 아니야. 점화식이 나오면 12보다 큰 게 나올 때까지 하나씩 다 대입을 합니다. 일단 n에다가 1을 넣어봐요. n에다가 1을 넣으면 A2가 될 거거든. 1 더하기 1이 2니까. 이꼴 마이너스 A1에 n에다 1 넣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1이니까 더하기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1이 될 거예요. 그대로 계산한 거야. 자, A의 3 그대로 해줍니다. 자, A의 3은 그대로 3은 지금 이거는 n에다 2 넣은 거겠지. 2 넣어야 3이 되잖아. 2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A2에 2를 넣으면 여기 2를 넣으면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A2니까 11에 마이너스 2니까 9가 되겠지. 그지? 9. A의 4 그대로 뭐예요? 마이너스 A의 3에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은 거지. 3 집어넣은 거야. 3 집어넣어야 4가 되는 거야. 3을 집어넣으면 4제곱이니까 이게 1이고 여기가 3일 거니까 더하기 3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9에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되지. 계속 갈 겁니다. 우리는 뭐 때까지? 12보다 큰 거 나올 때까지. A에 5 집어넣어요. A에 5 집어넣으면 지금 N에다가는 4 집어넣은 거지. 그래야 얘가 5가 되잖아. 4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의 4에
자, 4 집어넣으면 얘가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고 여기가 4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 탁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2가 되지, 그지? A에 6합니다. 우리는 12보다 큰 거 나올 때까지 할 거야. 그대로 n에다가 5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a에 5에 자 n에다 5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6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6제곱은 뭐야? 1이고 여기다가 5 집어넣었으니까 더하기 5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얘가 얼마 될 거냐면 3이 되겠지. 그지? 3. 이렇게. 그지? 자, A에 7 구합니다. A7은 N에다가 6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A에 6에다가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될 거고 마이너스 6일 거예요.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A에 8합니다. 8. 얘는 N에다가 7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A에 7에다가 7 집어넣으면 1이 될 거고 더하기 7이 될 거예요. 그러면 16, 남았구나. 자, 16은 12보다 큰 거니까 8일 때가 제일 처음 12보다 커지는 거구나 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점화식 하게 되면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거, 방금 전에 본 거, 요걸 2항 점화식이라 그래요.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걸 3항 점화식이라 그래. 2항, 3항만 있니? 아니면 4항, 5항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요 2항, 3항을 기준으로 점화식을 이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점화식은 뭐다? n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체적인 항을 찾아내는 거다. 그러면 3항 점화식도 한번 해보자. 3항 점화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 a의 n 플러스 2, a의 n 플러스 1, an과의 관계. 항 3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걸 3항 점화식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a1은 3, a2를 4를 주고 난 뒤에 3항 점화식을 줬어요. 그리고 A7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집어넣어. 언제까지? A7이 나올 때까지. 자, 그대로 가봅니다. 자, n에다가 우리가 1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n에다가 1을 딱 집어넣어 보면 A의 3이 A의 2 마이너스 A1일 거예요. 자, A2라고 하는 거는 3이라고 그랬고 얘는 4라 그랬고 얘를 3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1이 되겠구나 하고 바로 집어넣는 거. A의 4도 구합니다. A4는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나오지, 그지? 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A의 4가 A의 3 마이너스 A2가 될 거예요. 우리는 A의 3이 1인 거 알았고 A2는 지금 4라고 줬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는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이제 A5를 만들 겁니다. A5라고 하는 거는 n에다 3 집어넣었으니까 A의 4에서부터 A의 3을 뺀 거예요. A의 4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이 나왔고 A의 3이라고 하는 건 1이 나온 거니까 두 개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서 이제 A6을 구할 겁니다. A의 6이라고 하는 거는 A의 5에 빼기 A의 4가 되는 거니까 A5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마이너스 4란 거 구했고 얘가 마이너스 3인 걸 구했어요. 다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자, N에다가 이제 5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A7을 구할 거예요. 자, A7은 A6에서부터 빼기 A5를 한 거예요. A6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로 나왔고 A5가 마이너스 4로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3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3이 되는구나로 찾아낸다. 요게 3항 점화식을 하는 방법. 점화식이 나왔다. 자, 얘 같은 경우는 2항 점화식이에요. 그럼 2항 점화식이 나왔다. 아니면 3항 점화식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n에다 1 집어넣고 n에다 2 집어넣고 n에다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으면서 우리는 원하는 값을 찾아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계속 집어넣어봤단 말이야. 집어넣는데 얘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규칙성이 나오는 건 없겠냐야. 그러면 규칙성이 나오면 100번 다 집어넣지 않고 이 규칙성에 따라서 값을 구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 규칙성이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제일 처음에 규칙성이 나오는 게 뭐냐면 순환 규칙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순환규칙성이라고 하는 거는 순환규칙성. 똑같은 값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순환규칙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똑같은 거가 반복해 나오는 점화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방법 없어요. 실제로 넣어봤더니 똑같은 게 계속 반복해 나오더라야.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경우를 봅시다. A1을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할 거고, 자, A1이 마이너스 1인 상태예요. 마이너스 1인 상태야. 자, 그리고 AN 플러스 1이 1 마이너스 AN분의 1이라고 하는 점화식을 주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점화식이 나오면 100항을 물어보고 있는 경우에는 100번을 할 생각을 하고 일단 하나씩 집어넣고 시작을 합시다.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2가 될 건데 이 A2는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1-A1분의 1이에요. 그대로 2분의 1이 나올 거야. 자, 마이너스 1을 더 집어넣으니까 그렇지, 그지? 자, A의 3이라고 하는 걸 구해볼 겁니다. A3은 1-A2분의 1이 되어서 자, A2라고 하는 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빼기를 하면 얘가 2분의 1이 될 거고 이꼴 2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A의 4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자, A의 4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 거면 1-A3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A3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A에 5를 집어넣어 볼 겁니다. 자, A5를 집어넣어 보면 1-A의 4분의 1일 거예요. A4에다가 마이너스 1 탁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와요. A에 6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A6을 집어넣어 보면 1-A의 5분의 1이 나올 거야. 자, 2분의 1 딱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으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총 6개를 집어넣어 봤는데 A1부터 일단 체크를 해봅시다. A1부터 체크를 하면 A1, A2, A3가 이 마이너스 1, 2분의 1, 이 순서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다음을 보니까 또 마이너스 1, 2분의 1, 이 순서로 나타나지. 자, 여러분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3개를 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1, 2분의 1, 이 순서로 나타나게 돼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3순환이라고 그래요. 3개를 가지고 순환한다. 해서 순환규칙성으로 3순환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이런 놈은 여러분들은 100번까지 하지 않고 이 순환규칙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A100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 어떻게 했냐면 A1에서부터 또르륵 집어넣어서 A6까지를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정말로 이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A9까지 혹은 A12까지를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얘가 계속적으로 순환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래도 조금 6개를 구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구한 것 같지, 그제?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순환규칙성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항 순환규칙성의 경우에는 두 개의 항이 순환을 하게 되는 이항 점화식에서의 순환규칙성의 경우에는 숫자를 쭉 집어넣다가 제일 처음에 있던 A1항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순간 요 앞으로 순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자, 요거 잘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요거 하다가 헷갈리는 사람은 사실은 6개, 12개 등을 해보면서 순환규칙성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규칙성이 나온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A의 100이라고 하는 거 얘를 그대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100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똑같은 숫자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3순환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3순환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A의 100이라고 하는 이 항을 3순환했기 때문에 3으로 나눠야 3으로 나누고 난 뒤에 요거의 나머지를 찾아냅니다. 1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에요. 그러면 얘가 A의 1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1이 되는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다 구하지 않고도 순환규칙성이 나타나면 우리가 얘가 어떤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걸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다고. 선택 점화식이라는 점화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점화식의 종류 뭐 이런 거겠지, 그지? 선택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점화식은 AN 플러스 1 있고 하고 하나의 식으로만 돼 있고
얘가 뭐 각각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기본 베이스는 하나씩 다 때려 넣어서 규칙성을 파악하는 요거로 이야기를 한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택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놈을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붙여놓은 걸 선택점화식이라 그래요. 얘를 보고 선택점화식이라 그래.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있는 점화식을 사용하거나 an 플러스 1을 할 때 위에 있는 점화식을 사용하거나 아래쪽에 있는 점화식을 사용할 거거든. 근데 조건에 맞추어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지금 점화식에서 얘가 어떠냐라고 하는 걸 한번 보자. 자, 지금 점화식은 A1이 1인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우리는 얘를 1번 점화식, 1번식이라고 그러고 얘를 2번식이라고 그래요. 1번식은 AN이 7보다 작을 때의 1번식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거고 AN이 7보다 크면 2번식을 가지고 우리가 AN 플러스 1을 만들 거란 말이야.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자, A2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해봅시다. 자, A2라고 하는 거 구하려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그의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지? 자, 1을 집어넣으면 A1이라는 게 7보다 작은지 7보다 큰지를 판단해 보세요. A1이라고 하는 게 1이니까 A1은 7보다 작은 상태지. 그러니까 A2로 할 때는 1번 점화식을 사용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2배의 A1으로 선택해서 집어넣는다. 그래서 A2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자, A3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A3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A3가 A2가 7보다 작은 상태예요. 그래서 1번 점화식을 선택을 해서 얘가 2 곱하기 A2가 되는구나. 해서 얘가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A에 4를 해봅시다. 자, A를 4를 해보면 A4는 A3가 3인 상태니까 선택은 1번 점화식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2배의 A에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정확하게 8이 될 거예요. A에 5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야. A5로 하려면 A4가 7보다 크냐 작으냐를 할 건데 A4가 8이었기 때문에 7보다 큰 상태예요. 7보다 큰 상태니까 얘는 뭐 2번 점화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걸 거다. 그죠? 2번 점화식을 사용하고 나니까 2번 점화식은 A의 4에 빼기 7이 되는 거니까 얘는 1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지. 그지? 물론 여러분들은 시그마 8까지를 할 거기 때문에 얘에서 3개만 더 해주면 돼. 그런데 말이야, 이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얘가 4순환이라는 걸 알아요. 자, A1이 1부터 출발을 했어요. 근데 쭉 선택점화식을 적용을 하다 보니 A5에서 다시 1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 출발한 숫자가 다시 나왔으니까 얘 앞에 4항까지가 얘가 순환을 하는 4순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는 4순환하는구나. 4순환하는 거면 8까지 구할 필요가 없지, 그지? 그래서 얘는 4순환 점화식이구나. 이렇게. 만약에 순환 점화식이 나오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A의 N이라고 하는 거는 이 N을 순환하는 걸로 나눈 나머지로 표시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런 순환 점화식은 합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합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순환 점화식의 합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는 4순환을 하는 놈인데 이 4순환 하는 놈을 8항까지를 더할 거거든. 그러면 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순환마디, 4순환 마디로 묶어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A1에서부터 A8까지면 4순환이면 두 묶음이 될 거예요. 뭐가? 순환 마디가 두 묶음이 될 거야. 총 8개니까 4개씩 두 묶음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순환하는 놈들의 합, 얘를 묶음 숫자만큼 곱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A1이 1이었고 A2가 2였고 A3가 4였고 그 다음 A4가 8이었으면 얘를
두 묶음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고. 자, 얘 계산하냐 보면 15가 될 거란 말이야. 15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했으니까 30이 되는구나. 요렇게 시그마를 할 때도 순환일 경우에는 요런 경우를 쓰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선택점화식을 파는 요런 거에 관계되는 얘기야. 특수한 점화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특수한 점화식. 그래서 특수 점화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특수한 점화식은 왜 특수한 점화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열의 점화식이기 때문에 특수 점화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점화식은 그냥 노가다 띄면 돼요. 계속 대입을 하면 돼. 계속 대입해서 이 점화식을 구하면 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얘가 어떤 수열인지를 파악하고 이 수열의 특징이나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 해결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자, 특수점화식은 두 가지 종류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부터 이야기할 건데, 제일 첫 번째 특수점화식이 등차수열의 점화식이에요. 등차수열의 점화식. 자, 등차수열의 점화식은 나머지 점화식의 경우에 특수점화식 하면 결국은 등차수열, 등비수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등차수열의 점화식 요거의 경우에는 실제로 노가다를 띄는 게 아니에요. 등차수열의 점화식을 딱 보고 얘는 등차수열이고 그러면 공차가 얼마고 특징이 뭐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해서 바로 풀게 되는, 등차수열의 점화식은 두 가지 형태의 점화식을 가져요. 제일 첫 번째 형태가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얘가 A의 n 더하기 D라고 하는 폼으로 딱 돼 있다. 이런 점화식이 나왔다. 그러면 요 뒤에 붙은 더하기 D, 얘가 공차가 되는 등차수열의 점화식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줄 거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식을 만났을 때 또 등차수열의 점화식이냐면 2배의 A의 n 더하기 1, 얘가 AN 더하기 AN 더하기 2다 라고 하는 식이 딱 나왔다 라고 하면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자, 얘는 정확하게 등차 중앙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차 중앙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등차 중앙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하고, 사실상 점화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지만 혹은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등차 수열 일반항으로 풀게 되는 이런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특수하다 그래. 왜? 얘 빼고는 어떻게? 노가다를 띌 거란 말이야. 응? 노가다를 띌 거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정의되어 있는 수열 AN의 AN을 구할 거예요. 자, 다른 거는 AN을 구하는 게 크게 의미 없지만 특수점화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알고 있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항 자체를 구하는 거가 의미가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자, A1이 5입니다. A의 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8이다 라고 주어 있는 상태. 그러면 얘만 보고도 요거는 등차 수열이구나. 특히나 요 더하기 8, 얘가 공차가 되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파악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AN은 A1 더하기 n-1D 8배의 n-1을 통해서 결국은 AN이 뭐다? 8n-3이구나 하고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점화식, 요게 요 점화식이야. 2배의 AN 플러스 1 이꼴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라고 하는 점화식을 딱 만났으면 얘는 등차 중앙을 뜻하는 등차 수열 점화식이구나 하고 식별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1하고 A2가 이렇게 주어 있으면 B를 바로 구할 수 있지.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 더하기 4를 해서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4가 공차가 되는구나 하고 바로 구하고 난 뒤에 우리는 AN이라고 하는 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2 더하기에 4배의 n-1을 가지고 결국은 AN이라는 게 4n-2구나 하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열이 두 가지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러다 보니까 특수 점화식도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등차 수열 얘기했으니까 이제 등비 수열의 점화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등비 수열의 점화식도 마찬가지. 점화식을 만나면 얘가 등비 수열이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A의 A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얘가 R배의 AN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런 점화식. 요게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야. 이때 특히나 요게 곱해져 있는 R, 얘 R이 등비가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은 식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 거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개노가다를 띄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어떤 모양으로 주어 있으면 A의 n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플러스 2다. 이런 모양으로 줬어도 얘는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얘는 등비 중앙관계를 이용한 거예요. 등비 중앙관계를 이용한 점화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수열로 정의되어 있는 일반항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A의 n 플러스 1이 2배의 AN이다. 라는 식이 나왔단 말이야. 자, 이런 식이 나오면 일단은 얘가 등비 수열이라는 거 여러분들 파악하시고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얘가 공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인 A1 곱하기 R의 n-1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 거나 결국은 AN이 2의 n-1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라는 이런 놈이 주어지더라도 얘는 등비 수열의 점화식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A1과 A2가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공비를 금방 할 수 있어. 등비 수열이니 4에다가 뭐 곱하면 6이 되나? 이거만 확인하면 되지, 그제? 4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6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공비가 2분의 3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인 A1 4 곱하기에 공비 2분의 3의 n-1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걸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특수 점화식 두 마리가 되는 거야. 원래 점화식은 등비 수열하고 등차 수열을 제외하고는 AN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화식은 앞쪽에서 있던 점화식, 등비 등차를 제외하고 얘들은 구체적인 항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항들을 구했는데 일반적으로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교과 목적에도 안 맞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고 일반항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구할 수 있는 특별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놈들은 어떤 놈들을 보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까 점화식 나오면 A1이면 1부터 1, 2, 3, 4를 순서대로 막 집어넣지, 그지? 순서대로 막 집어넣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는 걸 거꾸로 집어넣는 걸 보고 축차 대입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보통 축차 대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점화식을 일반항 혹은 구체적인 항으로 바꾸는 방법, 표준 방법이라고 보면 돼. 이런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얘에서 일반항을 뽑아낼 수 있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걸 뽑아낼 수 있는데 그중에 고등학교 국가 과정에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종류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뽑아낼 수 있냐면 A의 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이라고 하는 폼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뽑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종류는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GN 곱하기 AN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럴 때에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 걸 뽑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축차 대입을 통해서 AN 자체를 뽑아낼 수 있는 종류 두 가지를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거야. 자, 일단 1번부터 먼저 볼 건데 1번 여기 봐. 이놈이 축차 대입에서 더하기 FN이 들어가 있는 폼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지금 FN 대신에 들어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FN이 N인 상태, 이 상태단 말이야.
이걸 갖고 축차 대입을 할 겁니다.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차수를 떨어뜨리면서 한 개씩 적어 나가는 것을 보고 축차 대입이라 그래. 그래서 AN을 만들 거기 때문에 N 자리에 N-1을 일단 대입을 해요. N-1을 대입을 딱 해버리면 A의 N 이꼴 N-1 대입했으니까 A의 N-1 더하기 N-1이 돼요. A의 N-1을 만듭니다. 축차니까 하나씩 줄이는 거야. 하나씩 줄이는 거야. N이었던 걸 하나 줄이면 N-1이 되는 거잖아. 이때는 N-2를 대입한 거예요. N-2를 딱 대입을 해놓으면 이게 A의 N-2에 더하기 N-2가 되는 거겠지? 축차니까 차를 줄이면서, 항을 줄이면서 대입하는 거야. N-3을 대입을 해요. N-3을 대입하면 A의 N-2가 될 거예요. 얘가 A의 N-3 더하기 N-3 이렇게 대입을 할 겁니다. 사실은 계속 대입을 해요. 그 다음은 N-4 대입하고 그 다음은 N-5 대입하고 그 다음은 N-6 대입하고 계속 대입을 하는 거야. 언제까지 대입을 할 거냐면 A1이 나올 때까지. 자, 우리는 A1이 1인 걸 알고 있어요. A1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A1이 나올 때까지 대입할 건데 A1이 나오려면 N에다가 1 대입하면 A1이 나와요. A의 N 플러스 1은 2가 될 거고 있고 A의 1 더하기 1이 되겠지. 그지? 요때까지 계속 더했다는 얘기야. 자, 요까지 계속 더하면 이렇게 한 걸 뚜루룩 나열을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이걸 싸그리 다 더해버릴 거예요. 자, 더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꼴을 기준으로 좌변, 우변은 서로 사라지지. 자, 얘 이 꼴을 기준으로 이걸 다 더할 거란 말이야. 이 꼴을 기준으로 좌변은 좌변대로 더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더하고 우변은 우변대로 다라락 다 더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좌변, 우변에 같은 거는 사라진다고. A의 N-1하고 A의 N-1이 같으니까 사라질 거라. A의 N-2하고 A의 N-2는 같은 거니까 사라질 거단 말이야. A의 N-3하고 계속 사라져서 어디까지 사라질 거냐면 A2까지 딱 사라질 거라고. 그러면 이 꼴을 기준으로 좌변만 다 더해봐봐. AN에서 또르륵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좌변만 더하면 A의 N이 될 거야. 이 꼴. 자, 우변을 다 더해보자. 요거는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게 A1만 남았어요. 자, A1만 남았는데 A1은 1이라고 얘기했다. 일단 A1만 남았고 그 다음 얘들 또르륵 더한 거란 말이야. 또르륵 더하면 어떠냐? 1 더하기 2 더하기 쭈르륵 더해서 어디까지? N-1까지 더한 거구나 하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고. 자, 이렇게 찾아내면 봐라. 이게 우리가 시그마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놈이에요. 아니면 등차 수율로 계산할 수 있는 놈이야.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N-1까지 K에 해당하는 놈이겠지? 그러면 얘가 2분의 N-1, N-1이다 하고 계산할 수 있잖아, 공식으로. 자, A1은 1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만들 수 있다? AN이라는 거는 결국은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에 더하기 2가 되는구나 하고 AN 자체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축차 대입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는 1번 패턴이에요. 1번 패턴. 자, 1번 패턴이에요. 1번 패턴 더하기 FN이 붙어있는 패턴을 우리 2번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똑같게 다시 한번 반복. 자, 얘를 가지고 축차 대입을 할 거란 말이야. 축차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은 AN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AN-1을 N에다가 집어넣자고. 그러면 A의 N 이꼴 A의 N-1 더하기 4배의 N-1이 될 거란 말이야. 자, N-2를 집어넣습니다. N-2를 집어넣으면 A의 N-1이 될 거고 얘가 A의 N-2에 더하기 4배의 N-2가 될 거야. 자, N-3을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러면 A의 N-2 있고 A의 N-3 더하기 4배의 N-3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쭉 집어넣어서 뭐 A1이 나올 때까지
A1이 나오는 거는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예요. 그러면 A의 2가 A1 더하기 4 곱하기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패턴으로 되어 있는 fn 더하기가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축차 대입한 걸 딱 더해버려요. 다 더하면 이 꼴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없어지는 놈이 생겨. AN-1, AN-1, A의 n-2, A의 n-2 쭉 없어져서 A의 n-3이랑 2까지 없어질 거라고. 자, 이 꼴을 기준으로 좌변을 보면 AN이 될 거예요. 이 꼴을 기준으로 우변을 보니까 여기는 다 사라졌고 A1만 남았고 그 다음 남아있는 거는 얘들의 합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4배에 1 더하기 2 더하기 쭉 더해서 결국은 n-1까지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시그마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시그마를 표시하고 난 뒤에 얘를 계산해 보면 A1이 1이고 얘는 4 곱하기에 2분의 n-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AN을 뭐라고 한다? AN이라고 하는 거는 2배의 n제곱 마이너스 2n의 더하기 1이구나 하고 AN 자체를 찾아낼 수 있다고. 요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첫 번째 패턴. 축차 대입을 이용해서 두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은 이렇게 GN이라는 식이 곱혀져 있는 이런 상태. 자, 두 번째 패턴은 이렇게 GN이라고 하는 거가 곱해져 있는 상태. 자, 얘는 이게 GN이겠지, 그지? 얘가 GN일 거고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AN을 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A29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에 맞추어서 N 대신 사용을 하면 돼요. 자, A의 29를 구하고 싶으니까 N에다가 28을 대입을 해요. N에다가 28을 구하면 점점하시기 A의 29 이꼴 자, 28을 집어넣은 거니까 29분의 28을 집어넣은 거니까 31이 되겠지, 그지? 곱하기 A 28이 될 거야. 축차 대입을 한다 그랬으니까 차수를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대입한다. 이제 27을 대입할 거예요. A의 28 이꼴 자, 28분의 30에 A의 27이 될 거야. 자, N에다가 26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A의 27 이꼴 27분의 29의 A의 26이 될 거야. 25를 대입합니다. A의 26은 26분의 28 곱하기 A의 25가 될 거라고 쭉 대입할 거야. 자, 언제까지 대입할 거냐면 A1이 나올 때까지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N에다가 3을 대입한 경우, N에다가 2를 대입한 경우, N에다가 2를 대입한 경우, N에다가 1을 대입한 경우를 찾아보자고. N에다 2를 대입하면 A의 3 있고 3분의 5의 A의 2가 될 거예요.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A2가 2분의 4의 A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축차 대입해서 도로록 적어 놓습니다. 곱하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더하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더하기의 경우에는 더했잖아. 얘는 곱하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이걸 싹 곱합니다. 자, 곱하면 이 꼴을 기준으로 A28, A28 사라지고요. A27, A27, A의 26, A의 26, A의 25, A의 25, A의 2, A의 2 이렇게 사라질 거야. 자, 이 꼴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 쭉 곱한 걸 보니까 A29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A의 29 이꼴 될 거고 자, 다 곱하기를 한 거니까 또르르르 곱해질 거야. 29분의 31 곱하기 28분의 30 곱하기 27분의 29 곱하기 26분의 28 곱하기 쭉 곱해서 얘가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의 A1까지 곱해질 거라고. 물론 A1은 1이에요. 근데 이렇게 곱하고 오니까 29라고 하는 게 한 칸 건너서 없어져요. 28이라고 하는 게 한 칸 건너서 없어져요.
27이라고 하는 게 한 칸 건너서 없어질 거야. 26이라고 하는 게 한 칸 건너서 없어지겠지. 뒤로 쭉 없어지는 규칙성을 그대로 없애준 거지. 남아있는 걸 보면 분자에 31과 30이 남았고 분모에 3하고 2가 남았습니다. A1까지 있는데 그러면 3하고 30은 일단 약분되니까 이거 그대로 적어보자. A의 29라고 하는 게 그럼 뭐겠다. 분모에는 3하고 2가 남았고요. 분자에는 31과 30이 남았어요. 곱하기 A1 1 하게 되면 A의 29가 그대로 나오지. 6이니까 아니고 5니까 155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155가 되는구나. 요렇게 찾아낸다. 요게 우리가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 것 중에 두 번째 패턴. 자, 축차 대입의 두 번째 패턴. AN 플러스 1이 GN 곱하기 AN의 폼이 되어 있는 거. 요거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번에 보면 AN 플러스 1이 2의 N제곱의 AN에서 요 2의 N제곱 얘가 뭐야? GN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할 거야. 우리는 AN, AK가 2의 55성 찾을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AK, 다시 말하면 AN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AN 구하고 AN이 2의 55성인 N을 찾아주면 K가 될 거 아니야. 그대로 갈 거다. AN을 구할 거야. 그러면 축차 대입이라고 그랬으니까 A의 N은 자, 얘는 N 자리에 N-1을 집어넣은 걸 거예요. 그러면 얘가 2의 N-1 곱하기 A의 N-1이 될 거야. 자, 이제 축차니까 N-2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A의 N-1 이꼴 B의 N-2에 곱하기 A의 N-2 될 거야. 자, 이제 N-3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A의 N-2 이꼴 2의 N-3 곱하기 A의 N-3 뚜루루룩 집어넣겠다는 거야. 뭐가 나올 때까지? A1을 줬으니까 A1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데까지 곱할 겁니다.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A2 이꼴 뭐야? 2의 1제곱 곱하기 A1 이런 폼이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주고 난 뒤에 얘가 곱으로 되어 있는 거니 축차 대입으로 나열을 해준 이놈을 싸그리 다 곱해줄 거란 말이야. 자, 이 꼴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 이 꼴을 기준으로 보면 A, 이 꼴을 기준으로 A의 N-1, A의 N-1 같은 거니까 사라질 거예요. A의 N-2, A의 N-1 같은 게 사라질 거야. A의 N-3부터 쭈르륵 사라져서 A2까지 착 사라질 거야. 오른쪽에는 뭐만 남았냐면 A의 N만 남아있어요. 왼쪽에 왼쪽에 좌변 우변에는 뭐가 남았니? 그러니까 2의 1제곱에서부터 2의 2제곱 2의 N-1제곱까지 곱하기 A1이 남아있단 말이야. 자, 지수는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요? 2의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N-1까지 A1이 될 거다. A1이 1이니까 A1은 적지 말자. 그럼 얘는 2분의 뭐가 된다? 2분의 N-1이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 자,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AK가 2의 55제곱이 되는 거야. 2분의 K의 K-1이 K-1이 55가 되는 데를 찾아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K에다가 11을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50이 되는구나. 55가 되는구나 하고 찾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축차 대입에 의해서 찾아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bin합적이 점화식을 주게 되면 점화식으로 식정리를 안 해요. 점화식 있는 그대로를 사용을 하거든. 근데 점화식 문제 중에서 식정리가 필요한 패턴이 딱 한 가지 패턴이 있어. 점화식으로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가 딱 한 가지 패턴이 있거든. 그래서 점화식 정리가 필요한 패턴이라고 보면 돼. 이게 뭐냐면 AN이라는 일반항과 SN이 동시에 AN과 SN의 동시에 있는 점화식. 요 점화식은 그대로 쓰지 못하고요. 식을 변형해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그대로 쓰면 안 되니 그러면 돼, 되기는. 근데 노가다 뛰기가 너무 힘들어.
AN 갔다가 SN 갔다가 AN 갔다가 SN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노가다를 띄는 게 정석인데 AN과 SN이 같이 있는 점화식의 경우에는 점화식을 정리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점화식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요런 거야. 근데 이게 방법이 두 개야. AN과 SN의 점화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생겨요. 두 가지가 뭐냐면 관심이 SN에 관심이 있는 경우, SN에 관심이 있는 경우, 요 경우랑 AN에 관심이 있는 경우, AN에 관심이 있는 경우, AN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AN을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SN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SN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이런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AN에 관심이 있는 경우와 SN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눠. AN에 관심이 있고 SN에 관심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이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뭐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보자. 문제에 보면 자, 제목씩 봐요. SN이라고 하는 놈과 AN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들어가 있는 상태지. 그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상태야. 동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관심이 뭐야? 3분의 1 S10이지. 구하고 싶은 게 3분의 1 S10이에요. 다시 말하면 SN에 관심이 있는 거야. 자, 얘 똑같다. AN이라고 하는 게 이게 SN-1이잖아. AN이 결국은 S의 N-1이라고 같아요 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얘는 관심이 누구한테 있냐면 AN한테 있어요. AN한테. 그래서 관심 자체가 누구한테 있니? 요거에 따라서 누구한테 있니?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법이 다르다고. 자, 관심이 SN한테 있어. 관심이 SN한테 있어. 관심이 SN한테 있어. 이러면 나는 관심이 SN한테 있으면 둘 다 학과 일반화의 관계를 사용할 거거든. 관심이 SN에 있으면 SN 자체에 있는 거야. 관심 자체가 SN에 있는 거야. 그러면 SN에 있으면 A의 N이 S의 N-SN-1이다라고 하는 걸 대입을 합니다. 관심이 SN에 있으면 요걸 대입을 해요. 됐니? 자, 그 다음 관심이 AN에 있는 경우는 SN이라고 하는 놈과 S의 N-1이라고 하는 놈을 만들고 난 뒤에 뺍니다. 방법이 달라? 자, 얘는 AN을 SN-SN-1을 대입을 하게 되면 S로만 되어 있는 식이 돼버린다고. S로만 되어 있는 식, 요게 만들어져. 자, 그 다음 SN하고 SN-1을 빼버리면 AN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거야. 자, 하나씩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얘는 S10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SN 이꼴 하고 난 뒤에 3 마이너스 2배의 SN-SN-1. 자, 요렇게 적어주는 요런 짓을 할 거야. 식이 변형된 거겠지? 자, 그대로 넘기면 3배의 SN이라고 하는 거, 자, 얘가 2배의 SN-1, N-1 더하기 3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SN이라고 하는 거, 얘는 3분의 2의 SN-1에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N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SN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면 돼. 자, S10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니? 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S1부터 일단 알아야 되니까 S1은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돼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S1이라고 하는 게 3-2배의 A1. 근데 A1이 S1하고 같으니까 S의 1이라고 하는 게 1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S1이 지금 1인 상태야. 그럼 S의 2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그대로 넣어요. 그대로 넣어, 그대로. 자, 그대로 넣으면 1 더하기 3분의
여기다 보면 여기에 2 넣으면 되지, 그지? S2라고 하는 게 3분의 2 S1이 되지, 그지? 그지? 그래서 그대로 놓으면 S2가 1 더하기 3분의 2가 됩니다. 자, S3라고 하는 거 그대로 볼 거예요. 자, S3라고 하는 거 그대로 넣으면, 자, 얘가 S3면 N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지? 그럼 3분의 2의 S2에 더하기 1이 돼. 자, S2가 얘야. 그럼 3분의 2의 S2에 더하기 1이면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 자, 이렇게 만들어줘요. 됐니? 여기까지는 그냥 찬찬히 계산을 한 거야. 자, 여러분들 규칙성 안 보이면 S4, S5까지 할 거예요. 원래는 S10까지 가야 되는 거지, 정하식은. 그지? 근데 여기까지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S1은 1인데, S2는 얘고, S3가 얘면, 자, 3분의 1을 공비로 하는 등비수열 합이지? 그지? 그러면 S10이라고 하는 거는 1-3분의 2에, 초항은 1이었고, 1-3분의 2에 10제곱이구나. 자,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됐지? 만약에 AN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지금 SN은, 식 봐라. AN이 SN-1이니까, AN이 AN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럼 SN-1은 AN인 거고, 얘는 A의 N 플러스 1인 거지, 그지? 두 개를 빼! 얘 빼면 AN이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야.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2배의 AN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비수열의 공비가 2짜리. 그럼 공비가 2짜리 등비수열 이제 집어넣어서 일반항 만들고 집어넣어서 뭐만 하는데 시그마만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다.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방법을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